예, 의화단 운동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물론 의화단 운동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의화단 운동에 좋은 점이 있어요. 의화단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과분책동이라고 합니다. 중국 땅을 어떻게 좀 나누어서 가져야겠다라는 거를 과분책동이라고 하는데, 중국 땅을 쉽게 말하면 중국 땅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 이때 의화단에서 보여준 청나라 애들의 저항이 좀 매서웠거든. 이거는 뭐 청나라 군대의 저항이 아니고 청나라 백성들의 저항이 매서웠거든요. 그래서 중국 어떻게 이거 잡아먹어야겠다, 땅 떼갖고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더 이상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런 점은 장점은 있습니다만 대신 뭐 경제적으로는 쫙쫙 빨아가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민족운동의 마지막입니다. 신해 혁명이에요. 1911년 신해 혁명. 신해 혁명. 그래서 이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얘기하면 보통 태양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신해혁명. 뭐 의화단 운동 왜 뺍니까? 요거는 이제 근대화 운동이라고 보긴 좀 그렇죠. 그냥 저항이죠, 일종의. 자, 신해혁명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서신정이라는 광서제의 정책이, 새로운 정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화단 운동에서 털리고 난 다음에 얘들도 반성을 하는 거죠. 물론 뭐 광서제 이름으로 나왔지만 누구? 서태후가 하는 거예요. 서태후가 합니다. 어떻게? 뭐 변법자강운동하고 비슷해요. 36개 군대를 창설하고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뭐 신식학교, 서양식 학교지요. 사실 이거 다 그죠? 다 했던 얘기자, 그죠? 그 뭐고 강요회 양시차오가 했던 얘기예요. 신식학교, 그 다음에 지방에 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입헌군주제도 한 9년 뒤, 9년 후 입헌군주제 예정. 사실 이거는 언제입니까? 변법자강운동 때 얘기 나왔던 거예요. 메이지 유신 따라한다면서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안 하고 9년 뒤에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제대로 잘 안 돼요. 이거도 할 생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신식학교와 지방학교를 만들고 해외 유학생을 보냈는데, 이게 청나라 의도와는 다르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혁명 전사가 됩니다. 이 세상 일은 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지? 옛날도 한국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없는 돈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초등교육 시키고 문맹에서 벗어나자 했을 때 걔들이 커가지고 4.19 혁명에서 자기를 몰아낼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혁명 전사가 돼가지고 얘들이 주도를 해서 신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순원이라고, 손문이라고 부르는 뭐 중국 혁명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이 순원은 러일 전쟁에 이제 일본이 승리하는 걸 보거든. 거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 동맹회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삼민주의, 그 다음에 뭐 혁명운동을 추진한다. 이 중국 동맹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혁명운동을 추진을 합니다만 사실 이거는 잘 안 돼요. 잘 안 돼. 잘 안 돼. 삼민주의는 뭐냐면은 민족, 민권, 민생. 그래서 이 신의 혁명의 4글자짜리 슬로건은 요 삼민주의입니다. 민족, 민권, 민생. 민족, 뭐 한족의 국가를 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족 국가를 세우겠다. 민생, 토지를 균분하게 나누겠다. 민권, 민권이 뭐지? 민권이 교육시킨다. 민권, 민권,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 그죠? 공화국이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뭐 그겁니다. 그거.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혁명운동을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이 중국 동맹회에서는 잘 안 돼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국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세 번째 결과 해가지고 이제 아이고 1911년에 청나라 왕조가 새로운 내각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구를 하니까 새로운 내각을 수립하기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얘들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철도 구구령이란 거를 발표해요. 철도를 나라 소유로 하겠다라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철도 보통 깔아준 게 서양 애들이 깔아주거든요. 이 서양 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도를 갖다가 민간에서 회수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제 뭐 이권 회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이 서양으로부터 철도 같은 걸 사들이자 하면서 막 사들였단 말이야. 근데 청나라에서 새로운 내각이 수립되었다고 야들이 뭐를 한 거야? 이거 국가 건데?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실컷 쎄 빠지게 돈 모아가지고 철도를 우리 민간으로 가지고 왔던 국민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 좋죠. 저것들 뭐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우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1911년 10월 10일 중국에서는 이날을 쌍십절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국경일로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창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게 의외로 안 잡혀요. 잘 엄청 확산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순원을 중심으로 한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고 사실 수립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실 얘들이 뭐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광서제가 죽고 마지막 황제였던 뿌이 우리 내가 그때 영화 보라 했던 그 마지막 황제 뿌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선통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황제로 있었어요. 서태후는 뭐 광서제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고요. 같이 뭐 다음날 죽었나?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순원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민국 정부는 수립됐지만 아직 청나라 군대가 거의 온전하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큰 싸움이 벌어지겠다 싶어 놓으니까 나중에 순원이 위안스카이와 타협을 합니다. 우리 편 대줘. 대신 니한테 한 자리 줄게. 순원이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그랬더니만 위안스카이가 오케이 하면서 중화민국 정부의 대총통으로 위안스카이가 대총통으로 추대가 됩니다. 근데 위안스카이 이 사람은 나중에 정신 못 차리고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황제 뭐 부활 시도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엄청나게 반발을 맞게 되고 결국 나중에 1910년대 후반부가 되면은 각지에서 군벌들이 마구잡이로 튀어나오는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군벌이라는 거 이제 각 지역에서 군대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지들 딴에는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잘 나간다고 왕이랍시고 뭐 왕마냥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니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청나라는 멸망하게 되고요. 중앙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위안스카이에 중앙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문제는 굉장한 혼란기다 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중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